제2와 10년 된 얼굴. 팬텀빌 교도소는 런던 북부 칼레도니안 로드에 자리하고 있었다. 1842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방사형 구조로 설계되어 중앙 감시탑에서 뻗어나간 복도들이 마치 거대한 별의 팔처럼 각수감동으로 이어졌다. 마차에서 내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언제나 이 건물이 뿜어내는 특유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의 냄새랄까. 바깥 세상의 10월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홈즈는 정문에서 소장실까지 걷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복도 천장, 환기창의 위치, 바닥의 마모 패턴을 차례로 훑었다. 나는 그가 교도소 자체를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홈즈에게 장소란 언제나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었다. 소장은 레스트레이드의 공문을 확인하고 면회를 허가했다. 안내를 맡은 교도관은 젊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를 면회실이 아닌 별도의 접견 공간으로 안내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고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다. 펜블턴은 모범수요. 교도관이 문 앞에서 짧게 말했다. 10년간 징계 기록이 한 건도 없소.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홈즈는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외투 한쪽에서 자백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턱 아래에 괴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것이 기다리는 방식임을 알았다. 홈즈는 면담 전에 종종 이런 자세를 취했다. 머릿속에 이미 질문의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아서 펜블턴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진으로 미리 확인했던 얼굴이었다. 1888년 재판 당시의 기록 사진. 그때 그는 33이었고 수염을 짧게 다듬은 단정한 회계사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선 사람은 4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러나 눈만은 달랐다. 형형한 빛이 남아 있었다. 10년이 몸을 갉아먹었을지언정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서두르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오랜 수감 생활이 사람의 동작을 이토록 절제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의사로서보다 인간으로서 먼저 느꼈다. 어제 소장에게 들었소. 펜블턴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누군가 자백을 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나온 거요? 그렇소. 홈즈가 눈을 뜨며 말했다. 나는 셜록 홈즈요. 이쪽은 동료 왓슨 박사. 스코틀랜드 야드의 의뢰를 받아 자백의 진위를 검증하러 왔소. 펜블턴은 홈즈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기대도 흥분도 없었다. 셜록 홈즈. 그가 되풀이했다. 이름은 들어봤소. 잠깐의 침묵. 10년이요. 10년 동안 나를 믿어준 사람이 없었소. 변호사도 판사도 항소재판부도. 그러다 갑자기 어떤 늙은이가 자백을 했다고 해서 이제야 조사를 나온다. 그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다. 솔직히 말해도 되겠소? 기쁘지 않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소. 나는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냈다. 기쁘지 않다는 것이 그 무감각이 10년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다. 홈즈는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펜블턴에 대한 예의였다고 나는 나중에 생각했다. 헛된 공감의 언어 대신 홈즈는 곧장 핵심으로 들어갔다. 펜블턴 씨, 나는 당신에게 그날 밤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오. 펜블턴이 눈을 들었다. 그날 밤 이야기는 10년 동안 당신이 수십 번 했을 테고 아무도 듣지 않았을 테니까. 홈즈가 말을 이었다. 나는 다른 것을 묻겠소. 마가렛 홀로웨이. 그 여자에 대해 당신이 기억하는 것을 말해주시오.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것도 좋소. 그녀의 습관, 찾아오는 사람들, 평소의 말투. 펜블턴은 잠시 홈즈를 바라보았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다. 마가렛은 친절한 척을 잘했소.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 하숙을 시작할 때는 몰랐소. 홀로 된 부인이 집을 내어 생계를 잇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군.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상했소. 이상하다는 건 어떤 의미요? 내가 물었다. 펜블턴은 나를 보았다. 밤에 왔소. 뒷문으로. 그리고 나올 때 표정들이 빚을 갚고 나온 사람의 얼굴이랄까. 홀가분하지 않고 더 쪼들린 얼굴이었소. 나중에 근처 철물점 주인에게 들었소. 마가렛이 돈을 빌려준다고.
이자가 꽤 된다고. 홈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으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무언가를 내부적으로 기록하는 신호였다. 그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얼굴이 있어? 펜블턴이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가늘게 했다. 대부분은 기억 못하오. 10년이 지났으니까. 그가 말했다. 그런데 한 명은 기억하오. 사건이 나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소. 내가 저녁을 먹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소. 마가렛과 누가 다투는 소리. 꽤 격했소. 나는 멈춰서 들었는데 목소리가 여자였소. 젊은 여자. 나는 등 뒤에서 홈즈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했소? 홈즈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정확하게는 못 들었소. 벽이 두꺼웠으니까. 그런데 더는 못 준다는 말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은 들었소. 그 뒤에 문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펜블턴은 잠시 멈추었다. 나는 그냥 흔한 다툼이겠거니 하고 올라갔소.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알 이유도 없었으니까. 그 여자를 본 적은 없소? 목소리만이었소? 잠깐 봤소. 나가면서 현관문 쪽을 지나치는 뒷모습을. 젊었소. 20살 안팎으로 보였고 짙은 색 코트를 입고 있었소. 왼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소. 펜블턴이 눈썹을 들었다. 그건 왜 묻는 거요? 답해 주시오. 펜블턴은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천장을 보았다. 우산을 들고 있었소. 오른손이었는지 왼손이었는지는. 그는 눈을 감고 더 애썼다. 왼손이었소. 왼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소. 오른손으로 문을 잡았으니까.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다시 모아 턱 아래에 괴었다. 3초, 4초. 방안이 조용해졌다. 펜블턴 씨, 홈즈가 말했다. 당신은 당시 재판에서 그 여자 이야기를 진술했소? 펜블턴의 얼굴에 쓴웃음이 스쳤다 했소. 변호사에게 했소.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 배심원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했소. 경찰에도 말했소.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그는 지금 없는 목격자를 만들어내려 하느냐고 했소. 나는 주먹을 쥐었다. 레스트레이드를 탓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레스트레이드 앞에는 혈흔 묻은 외투, 미나 파숙비, 불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형사는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었다는 데 있었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펜블턴 씨, 한 가지만 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오? 펜블턴은 잠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나가고 싶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나가고 싶소. 11월이 오기 전에 밖에서 낙엽 밟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소.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기록해야 할 진술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었다. 홈즈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복도로 나와 교도관이 앞장선 가운데 홈즈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의 옆에서 걸으며 기다렸다. 출구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그가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왓슨. 들었소. 내가 답했다. 젊은 여자, 아버지 이야기, 왼손잡이. 크로우의 자백서에는 홈즈가 낮게 말했다. 그 여자가 없어. 단 한 줄도. 나는 걸음을 멈출 뻔했다가 참았다. 그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오? 홈즈는 정문을 밀고 10월의 안개 속으로 걸어나가며 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왓슨, 한 가지는 확실하네. 그는 마차를 향해 걸으며 파이프를 꺼냈다. 에드워드 크로우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고백한 거야. 마차의 문을 열며 그가 덧붙였다. 두 가지 모두 나는 탐탁지 않네. 팬텀빌의 높은 담벼락이 안개 속으로 멀어졌다. 아서 펜블턴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11월이 오기 전에 낙엽 밟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거창한 요구가 아니었다. 너무나 작은 소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금이 10년이라는 시간의 진짜 무게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홈즈는 마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가 잠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두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 전 그 가을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터였다.